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장을 하죠. 목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및 건강정진, 생활안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본격적으로 내용 보고 있는 요양보호사 수업. 자, 요양원.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은 어느 법이다? 노인 장기 요양법이다. 다시. 자, 선생님, 우리가 수업 중에 이런 얘기 했죠.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는 누구냐?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랬죠. 흔히 우리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그 대답도 맞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노인분의 기준은 65세다. 맞죠? 65세를 노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65세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아니다.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노인 장기 요양에 있어서 서비스 대상자는 등급을 받은 대상자다. 그럼 그 등급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냐? 65세 이상은 신체활동이 어렵다, 거동이 힘들다, 일상생활이 어렵다. 아니 65세 미만은 자, 신체활동이 어렵다, 일상생활이 어렵다, 거동이 불편하다. 65세 미만은 그 중에서도 뭐다?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노인성 질환에 뭐가 들어간다?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파킨성, 중풍후유증, 진전. 자, 요런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등급을 받았을 때 그 등급을 받은 대상자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았을 때 그분들한테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법이다. 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대상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와 특별헌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는 뭐다? 재가센터를 통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호, 기타 복지용구가 있고 시설급여는 요양원이 있다. 특별헌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이것을 시행하는 주체는 누구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법적 근거는 뭐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누구냐?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다. 65세 이상의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이나 거동이 불편한 자다. 65세 미만은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우면서 노인성 질환이 가지고 있으면서 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헌금급여를 제공한다. 그 시행 주체는 어디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자, 이렇게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이 있다. 일반 병원은 뭐냐?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병원, 고려병원, 제일병원, 경상대학병원 이런 병원들을 일반 병원이라 한다. 지금은 우리를 이 병원을 급성리 병원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자, 요양병원과 급성리 병원, 일반 병원의 차이점은 일반 병원은 진단과 완치의 목적이다. 수술과. 자, 요양병원이 진단을 내리거나 수술이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선생님,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지내다가 낙상이 됐어요. 그래서 골절이 의심돼요. 그러면 요양병원에서는 전화가 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혹시 급성기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일반 병원에 가서 MRI 찍고 오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급성기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오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요양병원엔 MRI 기계가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급성기 병원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일반 병원을. 그런데 선생님이 건강보험 쪽에서는 두 군데 다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일반 병원에 가서 외진을 받기, 입원에 계시면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는 힘들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퇴원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자, 대학병원에는 100% 본인 부담률, 비급여로 치료를 하고 와서 돈을 다 계산하고 오는 100% 부담을 하고 와서 요양병원에 와서 계산서를 다 제출을 하면 요양병원에서 공단에 청구를 해서 그만큼의 보험가를 환불을 받아서 그걸 보호자한테 환불을 해주는 이런 스타일.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한 군데 혜택을 준다, 두 군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요양병원에서는
타 병원의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원무과에 의논을 해야 된다. 보호자 마음대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 건강보험 쪽은 한 군데 이상 두 군데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만약에 다른 병원에 가시려고 하면 원무과에 항상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 퇴원을 하고 다른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판정한 조사 결과서와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등급 판정위에 넘기게 돼요. 근데 이 등급 판정위에는 제가 공단 직원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직원이 아니다. 위원이다. 그래서 이 등급 판정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래서 등급을 내리게 되는데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은 이렇게 나뉘어지죠.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인데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자, 그래서 다시 보면 1등급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95점 이상이다. 2등급은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자, 75점 이상이다. 3등급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75점 이상이다. 4등급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60점 미만이다. 자, 51점 이상이다. 5등급은 45점 이상이다. 치매 등급이다.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다. 요것도 치매 등급이다. 자, 4등급에 3등급과 4등급, 3등급에 부분적으로 4등급에 일정 부분, 자, 구분하셔야 되죠. 3등급에 심신의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여기서 부분적인 거, 전체적인 도움이, 자, 옷 입고 벗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식사하고 목욕하고 일어나고 옹구양고 방 밖으로 나오고 자세 변화하고 화장실 사용하는 이 모든 일상생활의 도움이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이 약간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4등급 보세요. 일정 부분이라고 돼 있죠. 일정 부분은 옷 입고 벗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식사하고 목욕하고 일어나고 옮겨앉고 방 밖으로 나오고 화장실 사용하고 체위 변경하고 이런 것들에서 어떤 부분은 대상자가 할 수 있고 어떤 부분만 도와주시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치매 환자가 있는데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지만 이분은 혼자서 식사는 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 뭐다? 식사하는 부분 도와주지 않아도 돼. 그런데 화장실을 잘 못 찾는다든지 화장실에 갔는데 바지를 못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 이걸 우리는 일정 부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다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방문조사자는 자, 각 대상자가 있는 집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서 조사를 하게 되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자, 그 결과서를 그 조사한 결과를 갖고 공단에 와서 전산에 입력을 하면 1차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자, 우리는 공단 직원선의 조사 결과서, 신청서, 특이사항이나 의사소견서가 있겠죠. 자, 요것들을 등급판정위원회에 넘깁니다. 그럼 등급판정위원회는 그걸 받아서 30일 안에 판정을 하게 돼요. 그 판정에는 1등급과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판정을 했을 때 우리는 30일 이내에 자, 시세급여나 재가급여나 특별현금급여 중에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교,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호, 기타복지연구, 시세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이 있겠죠. 이런 이제 급여의 종류를 우리는 하게 되는데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등급을 내게 되면 장기요양 인증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발급하게 되죠. 장기요양 인증서에는 뭐가 적혀져 있냐? 장기요양 등급과 내 니 몇 등급 해줄게. 이용기간은 언제까지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는 자, 총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과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이 기재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서류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장기요양 기관에 가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의 유효기간은 4년. 맨 처음에 우리가 등급을 받았을 때 최초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인데 2년이 지나면 경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1등급이었어요. 2년 뒤에 다시 1등급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뒤에 다시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똑같은 1등급이면 그 다음에는 4년 뒤에 다시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2등급이었어요.
최소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2년째 또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럼 또 3년 뒤에 하면 돼요. 근데 2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은 3년 뒤에 하고 5등급, 5등급, 인지지원, 인지등급은 2년에 하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3등급이 나왔어요. 2년 뒤에 제가 다시 최소 유효기간 2년 뒤에 했는데 2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3등급이 나와서 최소 유효기간 뒤에 똑같이 3등급이 나와서 3년 뒤에 하면 되는데 이분은 3등급에서 최소 유효기간 2년 뒤에 2등급이 나왔죠. 그럼 등급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분은 다시 뭐다? 최소 유효기간 2년 뒤에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등급이 바뀌었으니까요. 어른들이 컨디션이 바뀔 수 있으면 최소 유효기간을 2년마다 해라. 만약에 컨디션이 변하지 않으면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등급 기간에 늘려서 해라. 하지만 컨디션이 변하면 최소 유효기간이 2년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유효기간이 2025년 7월 1일부터는 1등급은 5등급 5년, 2, 3, 4등급은 4년으로 자, 년이 늘어졌어요. 늘어났죠. 그래서 1등급은 4년에서 5년으로, 2등급, 3등급, 4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하지만 5등급 인지지능 등급은 2년에서 2년으로 똑같다. 최소 유효기간은 2년은 똑같다. 그래서 2025년 7월 2일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년에서 5년으로, 3년에서 4년으로, 2년, 2년 변경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장기요양 인증서와 제가급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받게 되죠. 그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가보, 다기보호, 기타 복지연구가 있다. 재가급여,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이 있다. 자, 이런 것들 장점과 단점을 각각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그래서 내 손에 장기요양 인증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거잖아요. 신청을 할 건데, 그럼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전화로 하든지, 뭐 가서 하든지 상담 신청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가 다른 건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먼저 계획을 수립한다. 서비스 제공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걸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된다.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자.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자. 그리고 나서 종료를 하든지 계획을 하자. 계속하자. 그래서 다른 거와 다르게 우리 장기요양 서비스는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인증 신청할 때는 신청을 했다. 방문조사자는 장기요양 인증조사표에 의해서 65개의 항문조사와 25개의 욕구조사를 한다. 자, 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그걸 등급판정위원회에 넘긴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을 통해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판정을 통해서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과 등급외로 나뉜다. 자, 요런 말이죠. 그래서 장기요양 인증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발급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증서에는 내니 등급 인정해줄게. 몇 등급과 유효기간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나와 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횟수와 비용이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을 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이 있다. 자, 국가지원금 20%가 있겠죠. 자, 보험료는 우리 의료보험료를 내잖아요. 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가 있다. 자, 선생님,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일반 병원, 요양병원을 말한댔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요양원, 자, 통합재가센터 이런 걸 얘기한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등급을 받아야 된다. 등급을 받고 우리가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장기요양보험료다. 하지만 우리는 같이 똑같이 어디에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징수라고 한다. 통합징수인데 이걸 뭐다? 각자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나눠서 독립회계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면 X가 되겠죠. 자, 정답은 뭐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해야지만 동그라미가 되겠죠. 우리는 어느 곳에 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고 있다. 자, 국가 지원은 20%다.
본인 부담률은 재가급여는 15%, 시세급여는 20%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런 거죠. 장기 요양 기간이 자,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을 통해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죠. 방문 요양을. 그럼 우리는 태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 기간에다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급을 한 달에 한 번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장기 요양 기간은 그 서비스한 거에 대한 청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되죠.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냈으니까요. 건강보험료랑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냈잖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냈으니까 국민이 거기에다가 서비스 비용 청구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기간에다가 지급하게 되죠. 그러면 이 지급을 받아서 장기요양 기간은 뭐다? 그 돈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주는 겁니다.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지급하게 됩니다. 자, 일반 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설명드렸습니다. 일반 병원은 급성기 병원이다. 요양병원은 자, 그래서 일반 병원은 진단과 수술과 완치의 목적이라면 요양병원은 대증요법,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크게 큰 차이는 일반 병원은 MRI가 있고 요양병원은 MRI가 없다. 자,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요양병원은 등급이 필요 없다. 요양원은 등급이 필요하다. 요양병원은 의료인에 의해서 등급이 가치가 매겨진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수에 따라서 매겨진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양병원은 치료가 목적이라면 요양원은 돌봄의 목적이다. 급성기 병원은 완치를 위한 목적, 일반 병원을 말한다. 지금 흔히 경상대학병원, 진주병원, 고려병원, 하나병원 이런 걸 말한다. 주간보호센터는 낮에 있다 오는 기고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간보호센터가 방문요양을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2시간 정도 방문요양을 요양보호사가 와서 받다가 요양보호사가 챙겨서 주간보호센터에 보내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을 같은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를 많이 원하신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이고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복지연구 이런 게 되겠죠. 요양병원에 입원 시 타 병원 치료. 자, 두 가지는 혜택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을 때 다른 병원의 진료를 보시려면 원문까지 상담을 해야 된다. 퇴원을 해서 가시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해서 그 병원에 가서는 비급여로 아예 100%를 다 지급하고 와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요양병원이 공단에 청구를 해서 80%나 그 금액을 환불을 받아서 그 돈을 다시 보호자에게 환불해 주는. 근데 그 환불해 주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재활요양병원의 재활보험 혜택 조건. 재활요양병원은 쓰니 무조건 보험이 되는 게 아니고 편마비, 파킨슨, 그다음 고관절, 무릎관절, 인공관절 수술한 게 3개월 정도의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반신마비는 척수에 의한 문제여야 된다. 그리고 편마비, 파킨슨이라도 쓰니 발병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년에 지나는 파킨슨, 편마비 환자들 잘 해주지 않아요. 이거는 원무과랑 의논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단무다 재활요양병원이 모든 환자를 재활을 다 해주는 건 아니다. 뇌경색 뇌출혈 환자가 편마비가 있다 치더라도 이 환자가 재활 치료를 받았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 발병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보험 혜택으로 재활 치료가 되지만 3개월, 6개월 단위가 끊어서 이 환자가 재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재활 받는 횟수가 팍팍 줄어듭니다. 파킨슨 역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양병원에 옮길 때 이 대상자가 어떤 서류가 있고 어떤 질환이 있어야지만 재활이 보험으로 되는지, 지금 이 환자가 이런 상태에서 파킨슨인데 얼마 전에 언제 파킨슨 진단을 받았고 지금 이 상태인데 재활이 되는지, 재활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재활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모든 환자가 재활요양병원에서 재활이 보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원무과에 상담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거동이 안 되는 분들은, 단순하게 다리가 힘이 없어서 거동이 안 되는 분들은 재활요양병원의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환자가 10년이 경과되어 너무 만성화된 파킨슨 환자들은 재활요양병원의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뇌경색 환자가 예전에 1년, 2년 재활치료를 받으셨는데 아무 차후 변화가 없이 재활치료를 받으셨는데 전혀 효과 없이 계속 침상에 누워 계셔서
하반신마비에 걸으실 수 없는 분들은 다시 재활을 하고 싶다고 해도 재활요양병원에서 보험 혜택은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교과서를 보고 채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노인 장기용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자, 먼저 나이부터 볼게요. 60세 남성입니다. 60세 남성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하지만 65세 미만은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는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하지만 1번에 보세요. 55세 여성. 근데 뇌출혈 입원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지금 대상자가 아니죠. 자, 50세 남성.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냥 결핵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노인 장기용 보험급여 대상자는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번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번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4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답은 5번이죠. 등급한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번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4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번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답은 3번이겠죠.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답은 1번이죠. 장기요양 등급 판정. 자, 등급 판정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지만 등급판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속해 있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직원은 아니지만 국민건강공단에서 관리를 하죠. 자,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하는 곳은 비용 청구하는 곳은 신청 및 계약을 하는 곳은 장기요양 기관이죠.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장기요양 보험 사업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장기요양 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답은 2번이죠. 노인 장기요양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누가 한다?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죠.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한다. 자, 장기요양 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죠. 재가급여는 15%죠. 시설급여가 20%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장기요양 사업은, 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한다.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인 직원이 한다.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증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계획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답은 5번이죠. 최종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죠.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요.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증서를 지자체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인증서를 수급자에게 주는 거죠. 자, 계획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계획은 노인성 질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 대상자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개인별 장기요양 유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답은 5번이죠. 장기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장기요양 기간은 시세급여의 50%를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을 일부러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답은 5번이죠.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재가급여는 15% 부담하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 보험료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죠. 장기요양 기간은 시세급여 50%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장기요양 기간이 하는 게 아니죠. 장기요양 이거는 본인은 대상자는 수급자는 시세급여 비용을 20% 부담하죠.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 일부러 지원하는 게 아니죠. 비급여는 있잖아요.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국민건강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한 달에 한 번 지급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증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증을 신청한다.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번 장기요양 인증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답은 2번이죠. 1번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증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증을 신청합니다. 3번 장기요양 인증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죠.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 1차로 하는 게 아니고 전산이 1차로 판정하죠. 전산에 입력을 하면 전산에서 1차 판정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하는 게 아니고 등급판정위원회가 1차 등급 판정을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는 보험료 예산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장기요양 기간의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장기요양 기간은 의료급여 수급근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일의 장기요양 기간에 지급한다. 답은 1번이죠. 장기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하는 게 아니고 장기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본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본인 부담금을. 자,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징수 독립회계죠. 장기요양 기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지자체에게 전액 부담식입니다. 지자체에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월 1회 장기요양 기간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국가 지원 말합니다. 보험료 예상 수입 국가 지원이 20%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다. 이 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장기요양 인증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 부담금, 2번 재가급여 한도액, 3번 장기요양 급여 종류, 4번 장기요양 이용계획, 5번 보험자의 기본 인적사항.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3번 장기요양 급여 종류 3번이 되겠죠. 만약에 본인 부담금, 그 다음에 재가급여 한도에 이런 것들은 뭐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다. 그래서 17번 장기요양 인증서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답은 3번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간호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취소 뭐겠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한 일정 시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교육, 3번 방문간호, 4번 주의하간 보호, 5번 노인요양시설. 그래서 답은 뭐다? 4번 주의하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일정 시간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한 그래서 4번 주의하간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1번 시설급여, 2번 재가급여, 3번 간병급여, 4번 실업급여, 5번 특례요양비, 2번 재가급여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단기보호, 2번 복지연구, 3번 가족요양비,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자, 답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갖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함. 1번 양육시설, 2번 방문요양, 3번 노인요양시설, 4번 노인복지주택, 5번 노인공동생활가정, 2번 방문요양이 되겠습니다. 23번 가족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1번 시설급여, 2번 재가급여, 3번 간병급여, 4번 장애급여, 5번 특별헌금급여, 5번 특별헌금급여가 되겠습니다.